안녕하세요. 한자 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요나라 창업자 요태조 야유라보기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72년 요하 상류의 시라무룬강 유역은 거란족의 삶이 깃든 초원이었다. 바람은 자유롭게 불었고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다. 이곳 진라부의 귀족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야유라복이었다. 그의 아버지 야율살랄적은 부족장이었고 어머니는 태양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이 아이는 초원의 빛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러나 이 빛은 고난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야 했다. 당시 거란족은 요련씨가 이끄는 8개 부족의 느슨한 연합체로 당나라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다. 당나라는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9세기 말 황소의 난과 군벌의 혼란으로 점차 무너져 갔다. 이 혼란은 멀리 초원의 거란족에게도 기회의 바람을 불어왔다. 야유라보기는 야율이 성씨고 아보기가 이름이었다. 아보기의 유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3살 되던 해 조부 야율균덕식이 부족 간 다툼으로 피살되었다. 진라부와 다른 부족 간의 권력 싸움은 치열했다. 조부의 죽음은 가문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아버지 살랄적과 삼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초원을 떠돌았고 어린 아보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숨겨져 자랐다. 할머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보기에게 거란의 전설과 징기스칸의 후예로서의 자부심을 들려주었다.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초원의 별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밤마다 야유라 아보기를 재우며 말했다. 이 말은 어린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요나라의 성립 과정과 야유라보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주변 정세를 알아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에 쉽고 자세하게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복잡한 주변 정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9세기 중엽, 광활한 만주와 중국 북방의 초원에는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초원을 가로질러 말을 달리며 살아가던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거란족이었습니다. 거란은 본래부터 기마 유목민으로 수백 년 동안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아왔습니다. 각 부족은 자기 영역을 지키며 양과 말을 기르며 살았고 때로는 작은 다툼으로 서로의 힘을 겨루었습니다. 통일된 강력한 왕국을 세운 적은 없었고 그저 흩어진 부족의 연맹체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중원은 당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 있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위험을 떨치며 북방의 유목민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거란족은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당의 책봉을 받아 부족장들이 권위를 인정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안사에 난 이후 국력이 크게 약해졌고 지방 절도사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중앙의 황제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말기 북방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위구르 제국은
840년에 키르기즈족에게 멸망했고 그 자녀 세력은 서쪽으로 이동하거나 작은 부족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거란 주변에서 위구르의 영향력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동북쪽의 여진족은 아직 시족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큰 세력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 시베리아의 밀림과 산악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기에 거란족의 눈길은 자연스레 남쪽, 즉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872년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야유라보기는 태어났습니다. 당시 거란 내부는 통일되지 않아 여러 부족장들이 서로 힘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은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로 뭉친 적이 없었기에 당나라를 위협하거나 독립된 왕국을 세울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당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때로는 절도사들의 압박을 받고 때로는 북방 부족과 다투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계속해서 균열이 심해졌습니다. 농민 반란과 지방 군벌의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당나라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소모하며 쇠약해졌습니다. 특히 황소의 난은 당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후 중앙의 권위는 급속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방 절도사들은 사실상 독립된 군벌이 되어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은 북방 거란족에게는 더 이상 한족 왕조의 강력한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회처럼 비쳤습니다. 당나라 말기에는 한족 왕조의 군사적 압박이 약해지자 거란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이 격렬해졌습니다. 누가 이 혼돈 속에서 거란을 하나로 묶어낼 것인지가 초원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각 부족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족과 동맹을 맺거나 싸우기를 반복했고 통일의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야유라보기 유년 시절의 주변 정세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나타나는 법. 이런 정세 속에서 아보기는 성장하며 거란족의 단합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아보기는 일찍이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키는 9척에 이를 정도로 장신이었고 300근의 활을 당길 만큼 괴력을 지녔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말을 타고 사냥에 나섰고 부족의 전사들도 그의 힘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힘은 용맹함뿐 아니라 사려 깊은 성격에 있었다. 그는 전투에서 앞장섰지만 싸움 후에는 패자를 품었다. 한 번은 부족의 소년들과 다툼이 있었다. 상대가 칼을 뽑았지만 아보기는 웃으며 말했다. 칼로 싸우면 상처만 남는다. 말로 싸우자. 그는 논리로 소년들을 설득하며 싸움을 끝냈다. 이 일은 부족민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저 아이는 칼보다 말이 강하다. 아보기의 가문은 진라부의 귀족이었지만 조부의 죽음으로 위상이 흔들렸다. 아버지 살날적은 부족을 이끌며 안정시키려 했지만 다른 부족장들의 견제를 받았다. 요련씨는 연맹장으로서 권위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통제력은 약했다. 아보기는 이런 상황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힘은 흩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야 강해진다. 그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서로 싸우는 걸까? 할머니는 대답했다. 초원의 바람은 자유롭지만
때론 너무 자유로워 서로를 밀어낸다. 너는 그 바람을 모아야 한다. 이 말은 아보기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의 유년기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보기를 키우며 당나라의 서적을 읽어주었다. 중국의 황제들은 백성을 하나로 묶었다. 그들의 지혜를 배워라. 그녀는 말했다. 아보기는 한자를 배우고 중국의 행정체계에 호기심을 가졌다. 그는 초원의 전사로 자랐지만 중국 문물에 매료되었다. 이는 훗날 요나라를 건국하며 문명국가를 꿈꾸는 씨앗이 되었다. 한편 그의 사촌인 야율안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친구였다. 안다는 아보기보다 조용했지만 충실한 동료였다. 형, 내가 너를 지킬게. 안다는 사냥터에서 아보기와 함께 달리며 웃었다. 이 우정은 훗날 아보기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당나라의 쇠퇴는 거란족에게 기회였다. 9세기 말 당나라의 지방 군벌들은 서로 싸우며 화북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후량의 주전충은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웠지만 그의 통치는 불안정했다.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며 번영했지만 왕실 내부의 갈등으로 약화되었다. 서북쪽의 탕구트와 위구르는 거란과 경쟁하며 초원의 패권을 노렸다. 이런 정세 속에서 아보기는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그의 말은 아직 어린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어느 날 밤, 아보기는 초원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땅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 그의 곁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그 꿈은 크구나. 하지만 고난 속에서만 빛난다. 아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유년기는 단순한 어린 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란족의 단결과 제국의 꿈을 품은 시간이었다. 그는 초원의 전사로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더 큰 무대를 향했다. 부족 간의 갈등, 당나라의 몰락, 그리고 주변 민족의 도전 속에서 그는 리더로서의 운명을 준비했다. 아보기는 10대에 접어들며 부족의 전사로 활약했다. 그는 사냥과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 번은 질라부와 이웃 부족 간의 소도둑질 다툼이 벌어졌다. 아보기는 단신으로 상대 부족의 진영에 들어가 말했다. 소 몇 마리로 피를 흘릴 필요 없다. 우리 모두 초원의 아들이다. 그는 소를 돌려주고 대신 평화를 약속받았다. 이 일은 그의 외교적 지혜를 보여주었다. 부족민들은 그를 어린 칸이라 불렀다. 그의 성격은 용맹했지만 분노보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그는 전투 후 패자를 처벌하기보다 포용했다. 칼은 적을 죽이지만 마음은 적을 친구로 만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훗날 그의 통치 철학이 되었다. 당시 정세는 거란족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안겼다. 후량은 화북을 장악했지만 서쪽의 후당이 도전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발해는 대인선 왕의 치세 아래 번영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균열이 생겼다. 위구르와 탕구트는 거란과 교역하며 때로는 충돌했다. 아보기는 이런 혼란을 보며 생각했다. 이 혼란은 우리의 기회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는 부족회의에서 젊은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의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의 분열이 더 큰 적이다. 그의 말은 부족장들의 가슴을 울렸다. 아보기의 유년기는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그의 야망은 그 속에서 자랐다. 그는 초원의 전사로, 중국의 학자로, 그리고 부족의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할머니는 어느 날 그를 보며 말했다. 너는 초원의 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빛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아보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제국을 꿈꾸고 있었다. 시라무룬강의 바람은 그의 운명을 예고했다. 거란족의 단결, 요나라의 건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그의 유년기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901년 시라무룬강의 초원은 거란족의 새로운 희망으로 들썩였다. 29세의 야유라보기는 진라부의 부족장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키는 9척에 달했고 300근의 활을 당기는 괴력은 이미 전설이었다. 하지만 그를 부족장으로 만든 것은 힘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초원의 바람보다 강한 결의가, 말에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당시 거란족은 요련씨가 이끄는 8개 부족의 느슨한 연합체였다. 각 부족은 독립적인 주장을 두었고 서로의 이익을 놓고 다투었다. 당나라의 몰락은 초원의 권력의 공백을 가져왔고 아보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막 앞에서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힘은 흩어져 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쓰러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아보기의 추대는 쉽지 않았다. 진라부 내부에서도 반대자들이 있었다. 나이 어린 그가 부족을 이끌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전투에서 앞장서며 반대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한 번은 이웃 부족이 진라부의 가축을 훔쳤다. 아보기는 단신으로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 말했다. 가축을 돌려주면 피를 흘리지 않겠다. 우리는 같은 초원의 아들이다. 그의 대담함과 논리에 상대 부족장은 물러섰고 가축은 돌아왔다. 이 일은 그의 용맹함과 외교적 지혜를 부족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들은 그를 초원의 사자라 불렀다. 당시 동아시아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907년 당나라는 주전충의 후량에 의해 멸망하며 5대 10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후량은 화북을 장악했지만 후당의 이존욱이 도전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쪽의 위구르와 탕구트는 거란과 교역하며 때로는 충돌했다. 거란족은 당나라의 간접 통치를 벗어나며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요련씨의 연맹장은 느슨한 권위만 유지했고 부족 간 내부는 여전했다. 아보기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혼란은 우리의 기회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보기의 곁에는 그의 아내 술률평, 소왕후이 있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으로 아보기의 정치적 동반자였다. 어느 밤, 천막에서 아보기는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부족을 이끌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오? 술률평은 단호히 대답했다.
칼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칸이 된다. 그녀는 부족민들에게 공정한 분배와 보호를 약속하라고 조언했다. 아보기는 그녀의 말을 따라 가축과 식량을 부족민들에게 나누었다. 한 노인은 말했다. 이런 주장은 처음이다. 그는 우리를 배고프게 두지 않는다. 순륜평은 또한 아보기가 중국의 문물을 배우도록 독려했다. 중국의 황제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안다. 그들의 지혜를 배워라. 아보기는 중국의 문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한자를 배우고 당나라의 행정 체계를 공부했다. 한 번은 한족 상인을 만나 논어를 선험했다. 상인은 말했다. 이 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담고 있어. 아보기는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한자를 익혔다. 그는 생각했다. 초원의 전사는 강하지만 제국을 세우려면 문물이 필요하다. 그는 부족민들에게도 한자를 가르치려 했지만 일부는 반발했다. 우리는 말과 칼로 살아왔다. 아보기는 그들을 설득했다. 칼은 적을 물리치지만 글은 우리의 미래를 지킨다. 그의 말은 부족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족회의는 아보기의 지략이 빛나는 무대였다. 그는 반대자들을 논리로 제압했다. 한 번은 이웃 부족장이 연합을 반대하며 소리쳤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 아보기는 차분히 대답했다. 혼란한 세상에서 흩어진 자는 먹잇감이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후량이나 위구르의 손에 쓰러질 것이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반대자들은 침묵했다. 그는 부족 간 다툼을 줄이기 위해 교역을 장려했다. 진라부의 시장은 가축과 곡식, 위구르의 비단으로 북적였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서로 나누면 더 강해진다. 순륜평은 아보기의 곁에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부족의 여인들을 모아 전사들의 식량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쳤다. 강한 부족은 전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지혜는 아보기의 통치를 단단히 했다. 한 번은 부족 간 충돌이 벌어질 뻔했다. 순륜평은 두 부족의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우리의 남편들이 싸우면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녀의 말에 여인들은 동의했고 충돌은 막혔다. 아보기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는 내 칼보다 강하다. 아보기의 리더십은 진라부를 넘어 다른 부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 패자를 처벌하지 않고 포용했다. 한 번은 패배한 부족장을 천막으로 초대해 말했다. 너는 내 적이 아니야. 함께 초원을 지키자. 이 포용은 그의 명성을 높였다. 그는 부족민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약속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축을 나누어 부족민들의 배고픔을 달랬다. 한 젊은이가 말했다. 아보기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백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당시 화북의 후량은 주전충의 통치 아래 불안정했다. 후당의 이존욱은 군대를 모아 후량을 위협했다. 발해는 대인선 왕의 치세 아래였지만 왕실 내부의 갈등이 깊어졌다. 위구르와 탕구트는 거란과 교역하며
때로는 국경에서 충돌했다. 아보기는 이 정세를 주시했다. 중국은 혼란에 빠졌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요련시의 느슨한 통제를 넘어 거란족 전체를 하나로 묶을 꿈을 꾸었다. 그는 천막 밖에서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초원의 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칸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다. 순륜평은 그의 곁에서 말했다. 내 꿈은 크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이 그 꿈을 지탱한다. 아보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와 함께라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901년 진라부의 부족장으로서의 그의 첫걸음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란족의 통일과 요나라의 건국을 위한 기초였다. 그의 용맹함과 지략, 순륜평의 지혜는 초원의 바람을 하나로 모았다. 그의 리더십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제국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더 큰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907년 시라무룬강의 초원은 거란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당나라가 주전충의 후량에 의해 멸망하며 동아시아는 5대10국이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화북은 후량과 후당의 패권 다툼으로 피로 물들었고 발해는 내부 갈등으로 흔들렸다. 이 격변의 시기에 35세의 야유라보기는 진라부의 부족장을 넘어 거란 8개 부족의 데칸 카간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추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원의 바람을 하나로 모아 제국을 꿈꾸는 첫걸음이었다. 아보기는 천막 위로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며 말했다. 초원의 바람은 자유롭지만 제국은 강한 손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멀리 화북의 산천을 향했다. 당시 거란족은 요련시가 연맹장으로 이끄는 느슨한 연합체였다. 8개 부족은 각기 독립적인 추장을 두었고 연맹장은 단임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아보기는 이 전통을 깨고 싶었다. 그는 종신제 카간을 꿈꿨다. 부족회의에서 그는 7개 부족장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요련시의 승인이 필요했다. 요련시의 수장 막지고는 아보기의 야망을 경계했다. 너는 너무 멀리 나아가려 한다. 그는 말했다. 아보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초원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후량이나 위구르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막지고는 마지못해 승인했다. 아보기의 즉위는 거란족의 단합을 향한 첫 신호였다. 아보기의 곁에는 그의 아내 순륜평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다. 즉위식 전날 밤, 그녀는 아보기에게 말했다. 카간의 자리는 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신뢰로 지켜야 한다. 아보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너의 지혜가 내 칼보다 강하다. 순륜평은 부족민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약속하고 여인들을 모아 전사들의 식량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녀의 노력은 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아보기의 통치를 뒷받침했다. 아보기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여인이 없으면 내 꿈은 반쪽에 불과할 것이다. 그의 동생 야유란다는 군사적 조력자였다.
안단은 조용했지만 충실한 전사였다. 그는 아보기의 즉위 후 군대를 조직하며 말했다. 형,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아보기는 안단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너는 내 방패이자 칼이다. 안단은 거란의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부족 간 연합군을 만들었다. 그는 주변의 소규모 부족을 복속시키는 데 앞장섰다. 한 번은 북쪽의 해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안단은 아보기의 명을 받아 단숨에 그들을 제압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안단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와 말했다. 아보기는 그의 공을 치하하며 부족민들에게 선언했다. 우리의 힘은 하나가 될 때 빛난다. 아보기는 즉위 후 부족 간 연합을 강화했다. 그는 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갈등을 조정했다. 한 번은 두 부족장이 사냥터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아보기는 그들을 불러 말했다. 사냥터는 초원의 선물이다. 나누면 더 많은 사냥감을 얻는다. 그는 사냥터를 공평히 나누고 공동 사냥을 제안했다. 이 결정은 부족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한 노인은 말했다. 아보기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는 싸움을 평화로 바꾼다. 아보기는 또한 군대를 재편했다. 그는 거란의 기병을 중심으로 한족과 위구르의 전술을 접목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그는 안단에게 말했다. 우리의 적은 초원만이 아니다. 화북의 패권을 노려야 한다. 당시 화북은 후량의 주전충과 후당의 이존욱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후량은 당나라의 잔재를 흡수했지만 내부 반발로 흔들렸다. 이존욱은 군대를 모아 후량을 위협하며 화북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아보기는 이 정세를 주시했다. 그는 천막에서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후량은 약하다. 이존욱은 강하지만 분열되어 있다. 우리는 이 틈을 노려야 한다. 그는 후당과 대립하며 북중국의 패권을 꿈꿨다. 그는 사신을 후량에 보내 조공을 요구했지만 주전충은 이를 거절했다. 거란은 아직 약하다. 주전충은 비웃었다. 아보기는 이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가 나를 얕본다면 그건 그의 실수다. 아보기는 중국의 문물을 더욱 깊이 받아들였다. 그는 한족 학자를 초대해 행정체계를 배웠다. 중국의 황제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안다. 그는 말했다. 그는 한자를 사용해 부족의 기록을 남기고 세금과 군역을 체계화했다. 일부 부족장은 이를 반대했다. 우리는 초원의 전사다. 중국의 방식은 우리를 약하게 한다. 아보기는 그들을 달랬다. 초원의 힘과 중국의 지혜를 합치면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의 말은 부족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또한 교역을 장려해 위구르의 비단과 한족의 곡식을 초원으로 가져왔다. 시장은 북적였고 부족민들은 번영을 맛보았다. 술률평은 이 과정에서 아보기의 전략을 다듬었다. 그녀는 부족의 여인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의 남편들이 싸울 때 우리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야 한다. 그녀는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며 전사들을 뒷받침했다. 한 번은 위구르 상인이 부족의 물건을 훔쳤다.
순륜평은 상인을 불러 공정한 보상을 요구했다. 교역은 신뢰로 이어진다. 그녀는 말했다. 이 일은 위구르와의 관계를 개선했고 아보기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아보기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내 제국의 반쪽이다. 아보기의 카간 즉위는 단순한 지위의 상승이 아니었다. 그는 종신제를 꿈꿨고 이는 요련 씨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그는 부족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진 부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제국이 될 것이다. 그의 야망은 초원을 넘어 화북, 발해, 그리고 더 먼 땅을 향했다. 그는 안단과 함께 군대를 훈련시키며 준비했다. 우리의 적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보다 크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어느 밤, 그는 순륜평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초원은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무대를 원한다. 순륜평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꿈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 꿈을 지켜라. 아보기의 카간 즉위는 요나라 건국의 서막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거란족을 하나로 묶었고 그의 야망은 제국의 기틀을 세웠다. 후단과의 대립, 요련 씨와의 긴장, 그리고 중국 문물의 수용은 그의 다음 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초원의 데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황제의 왕좌를 향하고 있었다. 916년 요하 상류의 임왕은 새로운 제국의 심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44세의 야유라 보기는 거란족의 대칸으로서 초원의 바람을 하나로 모았고 이제 더 큰 꿈을 꾸었다. 그는 천막이 아닌 궁전을, 부족이 아닌 제국을 원했다. 그해 봄, 그는 거란의 추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나는 천황제를 선포하며 이 땅을 대요라 이름 짓는다. 그의 목소리는 초원을 울렸고 깃발은 바람에 펄럭였다. 도읍은 임왕에 정해졌다. 거란족의 천막은 이제 돌과 나무로 지은 성벽으로 바뀌었다. 아보기는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다. 우리는 제국의 백성이다. 그의 눈빛은 초원 너머 화북과 동투르키스탄을 향했다. 당시 동아시아는 혼란의 정점에 있었다. 거란족 내부에서도 요련 씨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아보기의 권위는 이를 압도했다. 그는 요련 씨의 느슨한 연합을 넘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꿈꿨다. 건국을 준비하며 아내 순륜평은 아보기에게 말했다. 문자는 제국의 뼈대다. 우리의 말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는 바람에 흩어진다. 아보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자를 본떠 거란 문자를 창제하도록 학자들을 불렀다. 거란 대문자와 소문자는 거란족의 언어를 기록하며 행정과 교역을 체계화했다. 순륜평은 학자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이 문자는 우리의 미래다. 후세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 아보기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는 내 제국의 심장이다. 거란 문자의 창제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란족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이었다. 아보기는 천막에서 문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약속은 종이에 남는다. 이는 우리의 단합을 굳건히 한다. 그는 부족민들에게 문자를 가르쳤다. 일부 전사는 반발했다. 우리는 칼과 말로 살아왔다. 아보기는 그들을 달랬다. 칼은 적을 물리치지만 문자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남긴다. 그의 말은 부족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장에서 상인들은 거란 문자로 거래를 기록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다. 아보기는 유목민의 한계를 넘어 문명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는 농업을 장려하며 정주 생활을 도입했다. 초원의 거란족은 천막을 떠나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는 한족 농부들을 초대해 농사법을 배웠다. 땅을 갈면 우리의 배고픔은 사라진다. 그는 말했다. 그는 요하 강변에 논과 밭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누었다. 한 농부는 말했다. 카니시여, 이 땅은 이제 우리를 먹여 삽니다. 아보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의 풍요가 제국의 힘이다. 그는 또한 대운하를 모방해 물기를 정비하며 교역을 활성화했다. 임왕의 시장은 위구르의 비단, 한족의 곡식, 탕구트의 가죽으로 북적였다. 순륜평은 행정체계를 정리하며 아보기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세금과 군역을 체계화하고 관리를 임명해 지방을 다스렸다. 제국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한족 관리들을 등용하며 그들의 지혜를 빌렸다. 한족의 지혜와 거란의 힘이 합쳐져야 제국은 강해진다. 아보기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한족 관리들을 지방에 배치했다. 아보기는 주변 부족을 제압하며 영토를 확장했다. 서쪽의 탕구트는 거란의 군대 앞에 무릎 꿇었다. 그는 탕구트 추장에게 말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면 초원은 더 강해진다. 탕구트는 조공을 바치며 동맹을 맺었다. 위구르도 아보기의 힘을 인정하며 교역을 강화했다. 그의 군대는 외몽골에서 동투르키스탄까지 진격하며 요나라의 경계를 넓혔다. 그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깃발은 바람을 따라 더 멀리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이 확장은 화북의 후당과 충돌을 낳았다. 이존욱은 후당의 황제로 화북의 패권을 쥐려 했다. 그는 거란의 성장을 경계하며 사신을 보냈다. 너희는 초원의 부족일 뿐이다. 이존욱의 사신은 말했다. 아보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초원의 바람은 자유롭지만 우리의 힘은 너희의 성벽을 넘는다. 그는 후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큰 성과 없이 물러났다. 이존욱의 군대는 강했고 아보기는 섣불리 맞서지 않았다. 그는 순륜평에게 말했다. 이존욱은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순륜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보기의 요나라 건국은 단순한 국가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란족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임왕의 궁전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요는 우리의 꿈이다. 이 꿈은 초원과 중국, 그리고 그 너머를 잇는다. 그의 통치는
유목민의 전통과 중국의 문물을 융합했다. 그러나 후당과의 충돌과 요련시의 잔재는 그의 도전으로 남았다. 어느 밤, 그는 순륜평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제국이다. 하지만 이 제국을 지키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순륜평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세운 이 제국은 이미 빛나고 있다. 이제 그 빛을 키워라. 아보기의 요나라 건국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꿨다. 거란 문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농업과 정주 생활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그의 군대는 초원을 넘어 더 넓은 땅을 향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의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925년 요나라의 도읍임왕은 전운으로 들썩였다. 53세의 야유라보기는 요나라를 건국한 지 9년 만에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의 시선은 동쪽의 강국 바레를 향했다. 바레는 당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며 번영했지만 대인선 왕의 치세 아래 내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해 여름, 대인선은 거란의 동부 국경을 습격했다. 이는 아보기에게 명분과 기회를 주었다. 그는 천막에서 장군들을 모아 선언했다. 바레가 우리를 건드렸다. 이제 동쪽의 바다는 우리의 새 경계가 될 것이다. 초원의 전사들은 말발굽을 울리며 전투를 준비했다. 당시 동아시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5대 10국 시대의 화북은 후당의 이존욱이 후량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쥐려 했지만 내부 반발로 불안정했다. 서쪽의 탕구트와 위구르는 요나라와 조공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긴장을 일으켰다. 바레는 당나라의 행정체계를 계승하며 문화적으로 앞섰지만 왕실의 권력 다툼과 귀족들의 내분으로 약화되었다. 대인선은 거란을 공격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아보기의 야망을 자극했다. 그는 순륜평, 소왕후에게 말했다. 바레는 강하지만 그들의 균열은 우리의 기회다. 순륜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들의 약점을 노려라. 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926년 1월 아보기는 대군을 이끌고 바레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거란의 기병을 중심으로 해, 회흘, 터번 등 복속된 민족의 전사들로 구성되었다. 아보기는 이들을 하나로 묶으며 말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싸운다. 우리의 승리는 제국의 승리다. 그의 군대는 부여부를 향해 돌진했다. 부여부는 바레의 중요한 성곽이었지만 아보기의 기병은 3일 만에 성문을 부수고 함락시켰다. 부여부의 백성들은 거란의 깃발 아래 무릎 꿇었다. 한 노인은 말했다. 거란의 칼은 바람처럼 빠르다. 아보기는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너희는 이제 요나라의 백성이다. 두려워 말라. 그의 다음 목표는 바레의 수도 상경 용천부였다. 아보기는 군대를 재정비해 상경을 포위했다. 대인선은 성벽 안에서 저항했지만 그의 군대는 내분으로 단합을 이뤘다. 아보기는 포위전을 벌이며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했다. 항복하면 너희 백성의 목숨을 보장하겠다. 대인선은 고민 끝에 성문을 열었다. 926년 초 상경 용천부는
요나라의 손에 넘어갔다. 아보기는 대인선을 포로로 삼고 바레를 동란국으로 재편했다. 그는 장남 야율돌욕을 인왕왕으로 봉해 동란국을 다스리게 했다. 돌욕은 젊고 패기 넘쳤지만 행정 경험이 부족했다. 아보기는 그에게 말했다. 이 땅은 우리의 새 심장이다. 백성을 어루만져라. 아보기의 발해 정복은 요나라의 영토를 동해까지 확장시켰다. 그는 상경용 천부의 궁전을 둘러보며 말했다. 동쪽의 바다는 우리의 새 경계다. 그의 군대는 발해의 문물을 흡수하며 더욱 강해졌다. 발해의 학자들은 거란 문자로 기록을 남겼고 상인들은 요나라의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해와 회흘, 터번의 전사들은 아보기의 깃발 아래 충성을 맹세했다. 한 회올 전사는 말했다. 카니시여, 당신의 군대는 하늘의 뜻을 따른다. 아보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늘은 우리 모두를 품는다. 그러나 승리는 그림자를 동반했다. 발해 유민들은 요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산과 강을 따라 흩어져 저항을 준비했다. 일부는 정한국을 세우며 독립을 꿈꿨다. 아보기는 이를 알았지만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았다. 그는 순륜평에게 말했다. 발해의 백성들은 자부심이 강하다. 그들을 억누르면 더 큰 반발을 낳는다. 순륜평은 대답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칼보다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제국의 길이다. 아보기는 발해의 관리들을 등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 했다. 그는 상경의 불교 사찰을 방문해 말했다.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다. 순륜평은 발해 정복 후 행정체계를 정비했다. 그녀는 동란국의 세금을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식량을 배분했다. 백성이 배고프면 제국은 흔들린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발해의 학자들을 임왕으로 초대해 거란 문자로 그들의 지식을 기록하게 했다. 한 학자는 말했다. 요나라의 칸은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소. 이 노력은 발해 백성들의 반발을 줄였지만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아보기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정복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승리는 백성의 마음에 있다. 아보기의 발해 정복은 그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주었다.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는 중국 동북 지방과 연해주까지 지배한 강국이었다. 그는 단 몇 달 만에 강대한 발해를 무너뜨렸다. 후당의 이존욱은 이를 경계했다. 그는 사신을 보내 말했다. 거란은 강하지만 화북은 우리의 땅이다. 아보기는 대답했다. 땅은 강한 자의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후당과의 전쟁을 준비했지만 발해 정복으로 군대가 지친 상태였다. 그는 순륜평에게 말했다. 이존욱은 기다릴 것이다.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순륜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국은 인내로 세워진다. 아보기의 발해 정복은 요나라를 동아시아의 강자로 만들었다. 발해의 영토, 자원,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요나라의 동쪽 기반이 단단해졌다. 그의 깃발은 동해까지 펄럭였다. 그러나 발해 유민의 저항은 그의 제국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그는 상경용천부의 성벽 위에서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바다는 우리의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더 멀리 간다. 도룡은 동란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했지만 그의 젊음은 시험대에 올랐다. 야유라보기는 발해를 멸망시킨 후 바로 직접 통치에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지배 체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유민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단국을 설립하였다. 완충 단계의 국가라 할 수 있었다. 아보기의 정복은 승리였지만 그 승리는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922년 요나라의 도읍임왕은 활기로 가득했다. 요나라를 건국한 지 6년 야유라보기는 이제 초원을 넘어 동아시아의 패권을 꿈꾸었다. 그의 시선은 동쪽의 신생국 고려로 향했다. 고려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왕조로 한반도를 통일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아보기는 고려를 동맹으로 끌어들이면 요나라의 동쪽 경계가 안정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천막에서 동생 야유란단을 불러 말했다. 고려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의 깃발은 더 멀리 펄럭일 것이다. 안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제가 사신단을 이끌어 고려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아보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침착함이 이 일을 성공시킬 것이다. 고려는 자주성을 지키며 세력을 키웠다.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며 한반도의 강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고려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을 존중해야 한다. 아보기는 사신단을 고려로 보냈다. 야율안단이 이끄는 사신단은 금과 비단, 거란의 말들을 선물로 들고 고려의 도읍 개경으로 향했다. 안단은 왕건을 만나 말했다. 요나라의 칸께서 동맹을 제안하십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왕건은 신중히 대답했다. 요나라는 강대한 이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고려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는 조공을 약속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다는 이를 아보기에게 보고했다. 왕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맹을 원하지만 무릎 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보기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자부심은 존중할 만하다. 우리는 그와 친구가 될 것이다. 고려와의 외교는 아보기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는 고려를 통해 발해를 견제하고 동쪽 국경을 안정시키려 했다. 그는 안단에게 말했다. 고려와의 동맹은 칼보다 부드러운 힘이 필요하다. 안단은 고려와의 교역을 늘리며 관계를 다졌다. 고려의 쌀과 철은 요나라의 시장으로 흘러들었고 거란의 가죽과 말이 개경으로 갔다. 한 고려 상인은 말했다. 요나라의 칸은 우리의 친구다. 그의 시장은 우리의 배를 채운다. 아보기는 이 교역을 통해 고려와의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왕건의 자주성은 그의 한계였다. 왕건은 조공을 보냈지만 요나라의 완전한 동맹은 거부했다. 아보기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고려는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종속국은 아니다. 이 시기 아보기는 중국의 문물을 더욱 깊이 받아들였다. 그는 거란 문자를 보급하며 백성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는 한족 학자를 임왕으로 초대해 행정체계를 배웠다. 중국의 법은 백성을 하나로 묶는다. 그는 세금과 군역을 체계화하고 시장을 정비했다. 순륜평은 이 과정에서 학자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문자는 우리의 미래를 남긴다. 아보기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 거란 문자를 지방에 보급했다. 아보기의 외교와 문물 수용은 요나라를 단순한 유목 국가가 아닌 문명 국가로 만들었다. 그는 고려와의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를 꿈꿨다. 어느 밤 그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려는 우리의 동쪽 문이다. 그 문을 열어야 제국은 완성된다. 요나라의 임왕은 이제 초원의 천막이 아닌 제국의 중심지였다. 야유라 보기는 거란족과 한족을 다르게 다스리는 이원 지배 체제를 도입하며 제국의 안정성을 높였다. 거란인과 복속된 이민족은 북면제로, 한족은 남면제로 통치했다. 북면제는 유목민의 전통을 유지하며 군사와 부족 관리를 중시했고, 남면제는 중국의 행정체계를 빌려 세금과 농업을 관리했다. 아보기는 이 체제를 통해 거란의 뿌리를 지키며 한족의 지혜를 흡수하려 했다. 그는 궁전에서 관리들에게 말했다. 거란의 힘과 중국의 지혜가 합쳐져야 제국은 강해진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민족 간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당시 요나라는 거란족, 한족, 해, 회을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한족은 화북 지역에 많았고 그들의 농업과 학문은 요나라의 번영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보기는 주요 직책을 거란인에게 맡겼다. 그는 한족 관리들을 등용했지만 군사와 정치의 핵심은 거란 귀족이 장악했다. 한 한족 관리인 장소, 가상의 인물은 아보기에게 간했다. 칸이시여, 우리 한족도 제국의 일원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아보기는 그의 말을 듣고 대답했다. 너희의 지혜는 필요하다. 하지만 거란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한족의 불만은 커져갔다. 순륜평은 이 갈등을 중재하며 제국의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한족 관리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의 학문은 요나라를 빛낸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도 존중해달라. 그녀는 한족 관리들에게 지방 행정을 맡기고 그들의 충성을 얻었다. 한편 그녀는 거란 귀족들에게 말했다. 한족의 지혜를 외면하면 우리는 초원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녀의 중재는 민족 간 긴장을 완화했다. 한거란 귀족은 말했다. 순륜평 소왕후는 우리의 달이다. 그녀가 없으면 우리는 갈라진다. 아보기는 북면제와 남면제를 통해 제국을 통합하려 했다. 그는 북면제 아래 거란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군대를 강화했다. 남면제 아래에서는 한족 농부들에게 농사법을 보급하고 세금을 체계화했다. 그는 임왕의 시장을 정비해 한족과 거란 상인들이 함께 거래하도록 했다. 거란족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정치 문화를 가졌고 관습법과 부족회의 중심의 자치적 질서를 중시했기에 중앙 집권적이고 문서 중심의 법제화된 방식으로는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면제와 남면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 한족 상인은 말했다. 칸이시여,
이 시장은 우리의 배를 채웁니다. 아보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의 풍요가 제국의 힘이다. 그는 또한 거란 문자를 한족 지역에 보급하며 통일된 기록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원 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족 관리들은 거란 귀족의 특권에 불만을 품었다. 한 지방 관리자는 말했다. 우리는 세금을 바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작소. 이 불만은 지방에서 소규모 반란으로 이어졌다. 아보기는 이를 진압하며 말했다. 반란은 제국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너희의 불만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는 한족 관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었지만 거란 귀족들의 반발을 샀다. 한 귀족은 말했다. 카니시여, 한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우리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아보기는 그를 달래며 말했다. 우리의 뿌리는 강하다. 하지만 제국은 모든 백성의 것이다. 순륜평은 이 갈등을 조율하며 제국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녀는 한족과 거란의 여인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산다. 우리의 아이들은 같은 땅에서 자란다. 그녀는 말했다. 이 잔치는 민족 간의 신뢰를 쌓았다. 한 한족 여인은 말했다. 소왕후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아보기는 그녀의 노력을 보며 말했다. 너는 내 제국의 반쪽이다. 순륜평, 즉 소왕후는 거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단순한 황후를 넘어 정치적 동반자이자 요나라 제국 체제의 공동 창건자로 후대에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이원 지배는 요나라를 안정시켰지만 민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보기의 이원 지배는 그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그는 초원의 전사이자 중국의 황제였다. 그는 한족 관리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지혜는 제국의 뼈대다. 그는 거란 전사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칼은 제국의 방패다. 그의 통치는 두 민족을 하나로 묶으려 했지만 그 균형은 쉽지 않았다. 어느 밤 그는 순륜평과 함께 궁전에서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국은 크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렵다. 순륜평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 길을 가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54세의 그는 요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건강은 점차 약해졌다. 더 큰 시험은 가족 내 갈등이었다. 그의 장남 야율돌욕은 발해를 재편한 동란국의 인왕왕으로 봉해졌지만 제위 계승을 놓고 차남 야유료골과 다툼이 벌어졌다. 돌욕은 젊고 패기 넘쳤지만 충동적이었고 요골은 침착하고 전략적이었다. 아보기는 궁전에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세운 제국이 가족의 다툼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다. 당시 요나라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큰 도전이었다. 발해 정복은 요나라의 위상을 높였지만 군대는 지쳤고 한족과 거란족 간의 긴장은 여전했다. 후당의 이존욱은 요나라를 견제하며 화북의 패권을 노렸다. 이런 상황에서 제위 계승은 제국의 안정성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였다. 아보기의 아내 순륜평, 소왕후는 이 갈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느 밤 그녀는 아보기에게 말했다. 요골은 강한 리더다. 그는 제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보기는 고민에 잠겼다. 도욕은 그의 처사들이었지만 요골의 침착함은 제국의 미래에 더 적합해 보였다. 도욕은 동란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했지만 그의 젊음은 종종 실수를 낳았다. 그는 발해 유민들을 강경히 다스리며 반발을 샀다. 한 발의 귀족이 그에게 간했다. 인왕왕이시여,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이 땅은 안정됩니다. 도력은 이를 무시하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그의 오만은 유민들의 저항을 키웠다. 반면 요골은 임왕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행정을 배웠다. 그는 한족 관리들과 협력하며 지방의 불만을 달랬다. 한 관리자는 말했다. 요골공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인다. 순률평은 요골의 이런 면모를 높이 샀다. 그녀는 아보기에게 다시 말했다. 도욕은 용맹하지만 요골은 제국을 다스릴 지혜를 가졌다. 아보기는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도력을 동란국으로 보내며 시험하려 했지만 그의 실수는 제국의 부담이 되었다. 어느 날 도력은 아버지에게 따졌다. 왜 요골을 더 신임하십니까? 저는 장남입니다. 아보기는 무겁게 대답했다. 제국은 혈통만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너는 아직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도력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는 결국 후당으로 망명했다. 이존욱은 도력을 받아들이며 요나라를 약화시키려 했다. 도력의 망명은 아보기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순률평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나를 떠났으니 내 심장도 떠난다. 순률평은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제국은 여전히 내 손에 있다. 요골이 그를 지킬 것이다. 이 갈등은 요나라의 초기 안정성을 위협했다. 도력의 망명 소식은 초원에 충격을 주었다. 한거란 귀족은 말했다. 칸의 아들이 후당으로 갔다니 이는 불길한 징조다. 아보기는 이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내 아들은 길을 잃었지만 제국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요골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며 제국의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침상에서 요골에게 말했다. 너는 내 꿈을 이어가라. 제국은 너의 것이다. 요골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아버지의 제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요나라의 궁전은 이제 초원의 천막을 넘어 문명의 중심지였다. 야유라 보기는 거란 문자를 창제하며 요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웠다. 그는 학자들을 불러 말했다. 문자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다. 거란 대문자와 소문자는 한자를 본떠 만들어졌지만 거란족의 언어를 담아 독특한 체계를 이루었다. 이 문자는 행정과 교역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요나라를 단순한 유목 국가가 아닌 문명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아보기는 임왕의 학당에서 학자들에게 말했다. 이 문자는 우리의 이름이다. 우리의 자부심이다. 그의 말은 학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당시 요나라는 거란족,
한족, 해, 회을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한족은 중국의 문화를 가져왔지만 거란족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다. 아보기는 이 문자를 통해 두 문화를 잇고자 했다. 그는 한족 학자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한자는 위대하다. 하지만 우리의 말도 기록될 자격이 있다. 그는 거란 문자를 지방에 보급하며 관리들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 한 한족 관리는 말했다. 칸이시여, 이 문자는 한족과 거란족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아보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내 꿈이다. 순륜평은 이 과정에서 학자들을 독려하며 문자 보급을 지원했다. 그녀는 학당을 방문해 말했다. 이 문자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할 유산이다. 그녀는 여인들을 모아 문자를 가르쳤다. 한거란 여인은 말했다. 소왕후 덕에 우리의 말이 종이에 남는다. 순륜평은 또한 한족과 거란의 상인들에게 문자를 사용하도록 장려했다. 임황의 시장은 거란 문자로 쓰인 거래장부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 상인은 말했다. 이제 우리의 거래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는다. 이 문자는 한족과의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는데도 기여했다. 한 한족 학자는 말했다. 거란 문자는 우리의 학문을 존중한다. 아보기는 문자를 통해 제국의 통치 체계를 강화했다. 그는 지방 관리들에게 거란 문자로 세금과 군역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일부 거란 귀족은 이를 반대했다. 우리는 말과 칼로 살아왔다. 아보기는 그들을 달랬다. 칼은 적을 물리치지만 문자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남긴다. 그의 말은 반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거란 문자는 동서교류의 토대를 닦았다. 위구르 상인들은 거란 문자로 거래를 기록하며 요나라와의 교역을 늘렸다. 한 위구르 상인은 말했다. 요나라의 문자는 우리의 신뢰를 더한다. 아보기는 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문자는 제국의 달이다. 그는 순륜평에게 말했다. 너의 지혜가 이 문자를 만들었다. 순륜평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문자는 내 꿈의 일부다. 이제 후세가 이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이미 가족 갈등과 전쟁의 피로로 약해져 있었다. 그는 임왕으로 돌아오던 길에 천막에서 숨을 거두었다. 향년 54세였다. 그의 죽음은 요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백성들은 거리에 등불을 끄고 전사들은 활을 내려놓았다. 한 노인은 말했다. 칸이 떠났으니 초원의 별이 졌다. 그러나 순륜평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섭정을 맡아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칸의 꿈은 살아있다. 우리는 그의 뜻을 이어갈 것이다. 순륜평은 차남 야율 요꼴을 후계자로 세웠다. 요꼴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요나라를 다스렸다. 야유라 보기는 거란족을 통일하고 발해를 멸망시키며 화북과 만주, 몽골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세웠다. 그의 거란 문자는 제국의 정체성을 세웠고 이원 지배 체제는 민족을 통합했다. 그러나 한족 차별과 제위 계승 갈등은 요나라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순륜평은 그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당신이 세운 제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보기의 유산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꿨다. 요나라는 동서교류의 다리가 되었고 그의 문자는 후세에 전해졌다. 그러나 1125년 금나라의 침공으로 요나라는 멸망했다. 요나라는 209년 존속한 나라였다. 그의 제국은 빛났지만 내부 갈등은 그 빛을 약화시켰다. 요꼴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아버지의 꿈은 내 가슴에 있다. 순륜평은 그의 곁에서 말했다. 내 아버지의 제국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진다. 아보기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지만 그의 유산은 초원의 바람처럼 오래도록 남았다.